안녕하세요. 세계경영입니다. 인터넷 덕분에 전 세계인들은 정보 통제나 악의적인 왜곡을 극복하고 다양하고도 양질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일본에게는 달갑지 않을 듯 싶습니다. 전후 일본은 자신들이 식민지에 벌인 만행이나 엽기적인 수준의 전쟁 범죄를 말 그대로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공작을 벌여왔죠. 자금력을 기반 삼아 세계 각지의 문화산업이나 교육계에 침투해 일본을 신비롭고도 예의 바른 나라 정도로 포장시키는 데 몰두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무력화시키는 데에 전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뚫린 정보의 시대에 이르러 일본의 이런 노력은 신압으로 허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영어권의 유명 역사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 수천 개 넘게 달린 댓글이 그 방증 가운데 하나가 되겠는데요. 영상은 일제가 저지른 끔찍한 만행들이라는 부제와 함께 일본의 다양한 전쟁 범죄와 그 잔혹성, 그리고 전후 일본이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도리어 극우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기까지의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댓글란에서는 한국 등 일본에 직접적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국가의 네티즌들은 물론 일본의 범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던 서구권 네티즌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한 채 일본을 향해 폭렬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세계인들의 인식 변화가 당장은 소소해 보일지라도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진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내게 하는 일에 있어 분명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대목이었습니다. 오늘은 해당 영상에 달린 해외 네티즌들의 댓글 반응 가운데서 일부를 추려 소개해드립니다. 20세기 이후 의무병 헬멧을 쓰고 있는 적군을 가장 먼저 쏴 죽인 군대는 일본군이 유일했어. 그들에게 포로는 짐짝이자 분노를 해소할 대상에 불과했고 다친 적군을 치료해줄 적군의 의무병은 당연히 제거 1순위였겠지. 일본군의 전쟁사를 알면 알수록 역겨운 내용이 끊임없이 나와서 나 자신도 놀라울 지경이야. 깔리만탄 섬에 작은 네덜란드군 주둔지가 있었는데 사바 지역을 거쳐서 침공한 일본군은 네덜란드군의 대부분을 포로로 잡았지. 주둔지와 그 주변에는 네덜란드군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 일본군은 가족들은 건드리지 않았어. 그러더니 돌연 네덜란드군을 모두 포박한 상태로 그들의 여자 형제, 부인과 딸을 겁탈했지. 남자 형제나 아들은 총검으로 찔러 죽였는데 그걸 포박된 상태로 강제로 지켜보게 했어. 그리고는 시신을 우물에 던져버렸고.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 원자폭탄이 그들에게 배송되어야 할 이유가 있지. 나는 나이든 한국인들이 왜 그토록 일본인을 싫어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 이유가 있다면 그저 오랜 전쟁이나 침탈 때문일 거라 생각했지. 그런데 이젠 좀 알겠네. 나 역시도 내 어머니나 할머니, 자식들이 저런 일을 겪게 된다면 그때 겪은 고통을 여러 세대가 지나더라도 용서할 수 없을 거니까. 미국의 돌리틀 특공대가 일본을 처음으로 공습했을 때 벌어진 일은 더 가관이야. 미군은 도쿄를 공습해 30명의 일본인을 죽인 뒤 중국으로 건너가 불시착했고 그곳에서 중국인들은 이들이 미국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도왔지. 이에 일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중국 민간인 25만 명을 살육했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혀 수감되어 있다가 도망친 뒤 다시 태평양에서 일본군에게 포로로 잡혔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일본군은 독일군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잔혹했다지. 덧붙여서 독일의 어린이들은 학교에서 끊임없이 나치 독일 시대의 역사에 관해 교육받지만 일본의 학교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일본 군부는 병사들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엄청난 양의 합성 약물, 그러니까 필로폰을 대량 생산해서 군대에 뿌려댔는데 이런 짓이 엄청난 약물 중독자를 만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후 생산 설비나 인프라가 범죄 조직에 넘어가 전 세계적 합성약물 문제의 시작점이 됐지. 필로폰을 처음 만든 나라도 일본이라는 건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일본인들은 동남아시아 곳곳에 자신들의 국기가 새겨진 다리나 기차역, 발전소 따위를 지어주면서 선심을 사고 있어. 실제로 그들이 뿌려대는 원조의 규모도 알고 보면 상당히 막대하지.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DNA에 뿌리 박힌 증오를 지울 수는 없는 건데 일본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일본은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는 푼돈이나 다름없는 돈을 써가면서 우리 동남아시아인들을 다시 한번 모욕하고 있어.
일본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깨닫게 된다면 그들의 하찮은 문화 콘텐츠에 더 이상 집착하지 않게 될 거야. 일본이 끔찍한 일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이 정도일 거라곤 생각조차 못했네. 뭐라 할 말이 없다. 이젠 왜 원폭투하에 동아시아 전체가 기뻐했는지 알 것 같아. 원자폭탄은 끔찍한 거고 그로 인해 많은 민간인들의 목숨이 희생되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 폭탄 때문에 일본이 겪은 고통이 전 세계에 부각되어 세계인들로 하여금 일본의 동정을 느끼게 만들었다고 생각해. 때문에 일본은 자신들의 전쟁 범죄에 대해서 인식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진 거지. 모택동이나 스탈린, 히틀러처럼 자국민을 학살한 경우가 아니라면 타국의 침공에 타국민을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많이 죽인 국가는 일본이 압도적으로 1위일 거야. 정근대와 근현대사를 불문하고 희생당한 사람의 숫자로 비교한다면 일본을 뛰어넘을 나라는 없을걸. 몽골의 칭기즈칸 정도가 그에 필적할 듯 싶지만 그건 거의 1000년 전 이야기잖아. 물론 역사는 되돌릴 수 없고 새로운 세대는 그런 아픔을 딛고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건 분명해. 그렇지만 과거의 죗값에 비해서 일본은 정말 아무런 주목도 받고 있지 않아.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잘못된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일본의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을 거야. 이건 교육의 문제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본인들을 탓하지 않아. 하지만 분명한 건 일본의 상류층이나 정치인들은 분명히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거야. 그들은 의도적으로 흔적을 감추고 자신의 국민들을 교란하고 있어. 그런 부정한 시스템이 깨지기 전까지 일본은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을 것이고 난 이 점을 아주 장담할 수 있지. 말로만 언뜻 들었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료를 모아놓은 영상을 보니 구역질이 날 지경이야. 이런 역사가 전 세계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육되지 않는 사실이 역겨워. 우리 유럽인들은 진주만이나 원자폭탄 투하에 관한 사실만 배우지. 일본은 그저 그랬던 한때 미국의 적이었던 나라 정도로만 인식되고 그걸로 끝이야. 홀로코스트에 대한 얘기는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교육받지만 나는 필리핀인인 여자친구와 함께 2020년 초 야스쿠니 신사를 찾은 적이 있어. 그녀는 일본이 스스로를 필리핀의 해방자로 여기면서 겁탈이나 학살, 꼭두각시 정권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했지. 호텔에서 일본 역사에 관한 책이 있길래 봤는데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건 미국이라는 소리와 함께 진주만 공습은 미국의 자작극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 일본인 친구에게 이딴 내용이 일본에선 일반적이냐고 물어보자 그는 많은 일본인들은 당시 전쟁을 획책한 건 미국이고 진주만 역시 미국이 저지른 일이라는 역사를 잘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 나는 일본을 좋아하지만 이런 식으로 역사인식을 거부하는 행동은 아주 걱정스러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경영이었습니다.